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결말은 희극일 수 없습니다. 해피엔딩은 지극히 어려운 인간관계예요. 거의 모든 90% 이상의 인간관계의 끝은 비극적입니다. 해피엔딩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일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고 그 공동체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산다는 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 안 됩니다. 국가라는 조직, 또 가족이라는 조직, 또 사회라는 조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기적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먼저 우리가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 생각만은 아니에요. 여러 사회심리학자들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연구하신 분들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너무 친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하면 결국 그 안에서 이기적인 것들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잦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엔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왔으면 자기 집에도 좀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갈비로 맛있게 음식을 대접했다면 우리를 초대해서도 그 수준에 맞는 음식을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차이나게 대접하는데 이거 우리 손해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네, 우리는 서로 관계 맺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친해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들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고이지 않게 해두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 그 사람과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서 또는 어떠한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나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잘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써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어리석습니다. 네.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끝도 좋지 않게 끝나요.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오는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나를 떠나는 사람 잡지 않으면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어떠한 사람과의 분쟁 때문에 누군가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봤다고 느낄 때에는요, 그 인간관계를 그냥 잊으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 내가 용서해주고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해도 결국 끝에 가서는 나만 상처 입고 나만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둘째는 첫 번째 얘기와 비슷합니다.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두세요. 인간관계 안에 그 사람과의 필요한 거리만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좀 지키기 어려워해요. 서구 사람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 구분을 확실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또는 상대가 설정해 놓은 그 거리만큼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느 때는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친한데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때는 냉정해 보이고 이 인간관계가 진짜 친한 인간관계인가, 저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관계가 오래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실 흩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뭉쳐 있더니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네. 어느 만큼은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중심 또는 국가 중심 또는 이 사회 중심의 문화 안에서 우리들은 그 인간관계의 거리를 설정하는 걸 잘 배우지 못했고 그걸 잘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냉정하다, 뭐 별로 나는 안 친하게 느끼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인간관계가 또 잘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났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 거리를 좀 두어도 오해를 사거나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심하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나와 인간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세요. 저는 한 가지 이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는 만나면 반말하죠. 진수야, 철호야 이렇게 반말합니다. 근데 커서 어른이 돼서 만난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웬만하면 존대합니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지키고 싶은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20대부터 살아온 30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해온 결과 관계가 끊어진 친구보다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친구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좀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결국 나중에는 저같이 저를 이해하고 저와 같은 패턴으로 서로를 영역 또는 서로의 거리를 일정하게 두는데 동의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친한 관계일수록,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 관계일수록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해요. 내가 저 사람의 절친이라면 절친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절친이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라 마치 형제 또는 부모 또는 누나 같이 그렇게 대하려고 해요. 절대 우리가 그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없고, 또는 그 사람의 가족도 그렇게 하면 형제간에도 싸웁니다. 근데 거리를 두지 않고 그렇게 친해져 버렸다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그 인간관계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지킬 것들,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들, 또 지켜야 할 예의까지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셋째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평상시에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쟤한테 그랬는데 쟤는 그걸 왜 싫어하지? 내가 쟤한테 한 행동이 불쾌할 리가 없었는데 쟤가 왜 불쾌해하지? 쟤는 이상한 애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너무 예뻐서 아빠가 꽉 안아줬더니 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가 예뻐서 안아줬는데, 너무 좋아서 안아줬는데 왜 화를 내? 그랬더니 얘가 말을 안 하고 씩씩대고 있다가 말을 합니다. 아빠가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을 못 쉬잖아요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빠가 역지사지의 생각을 잘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아이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꽉 안았나 보다. 다음에는 좀 살살 안을게.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야, 아빠가 예뻐서 안았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안았는데,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니? 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도 딱 그 시점에는 단절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요.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 직장의 상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사가 칭찬은커녕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더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잘해왔는데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 계속 나한테 지적만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건강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생각 다음엔, 아, 이 사람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역지사지의 태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 네, 집착하지 말라는 것, 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네, 막지 말고 잡지 말고 하라는 것. 둘째는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항상 역지사지의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이 필요해요. 자꾸 해봐야 합니다. 한 번에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해서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은 인간관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게 된 사람이니까 이것들 기억하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한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